저학년 오늘 내용이 1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다음 주는 학년이 좀 많이 올라가서 한 5학 4학년에서 한 중인 그 내용은 중학교까지 다 전체적인 내용을 포트폴리오에 말씀드릴게요. 로드맵 이런 것들을 해서 오늘은 저학년인데 주로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내용이 그렇고 그 학년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수학은 학년은 상관없이 수학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 요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니까 우리 학년은 몇 학년 이게 아니에요. 1학년이어도 뭐 초등학교 6학년 할 수도 있고 5학년 6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왜 5학년 얘기를 하냐면 5학년이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그 학년이 좀 높으신 분은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시는 게 다음 주에 근데 오늘도 들을만 할 건데요. 근데 내용이 좀 오래 살고 우선 내용이 앞에 부분은 다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학원에 대한 설명을 여기는 좀 간략하게 하고 쭉 부분에 이제 더 자세한 걸 들으려면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원리탐구에 들어가요. 원리탐구에 들어가서 거기 가면은 설명에 가면 원리탐구에 대한 설명이 또 자세하게 있어요. 오늘 또 한번 들어서 잘 모르시면 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코어질 초등수하고 2학 4학년까지 원리키 이거는 그 제목이 원리키이기도 하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기본적인 수업 이외에 애들이 좀 더 공부를 심화 과정이라든가 이걸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원리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단원에 중요한 내용들이 5, 6학년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저학년 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잘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문제 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몇 개 있어서 책도 뭐 보여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원리탐구는 그 목표가 이제 항상 있는데 퍼즐하고 원리탐구인데요. 퍼즐은 주로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5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퍼즐과 원리탐구가 공존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원리탐구가 이제 주로 여기 원리탐구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과 과정에다가 이게 플러스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퍼즐은 주로 재미 쪽에 있는데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공부가 되는 이런 형태가 4학년까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4학년까지는 크게 수학적인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제 5학년부터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원리탐구를 어떻게 하면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 것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꿈이 더 잘하자. 이거 이 얘기를 애들한테 많이 해요. 애들 꿈이 뭐냐 그러면 꿈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없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없는 학생들은 그 없으면 아무 상관없다. 가면서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없어도 상관없다는 게 뭐냐면 그럼 이건 저 원래는 안 쓰려고 했어요. 왜 써놨냐면 어머님들이 좋아하니까 꿈이 있고 그래야 되니까 애들은 꿈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그래요. 가면서 바뀌고 또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빠르게 푼 다음에 애들이 꿈이 뭐냐? 아주 현실적으로요. 이겁니다. 이거는 내가 이게 할 때 항상 인생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게 표현을 놀자지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자 이런 거거든요. 이 목표가 사실 이게 더 큰 목표예요. 애들한테. 근데 애들한테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공부가 어떻게 보면 애들이 재미없다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공부로서는 세계 거의 꼴등인데 재미없기로는 또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있기로 꼴등이에요.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부를 이왕에 하면은 공부를 짧은 시간에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도 조금만 일하고 이게 뭐 이게 성과가 좋으면 좋듯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원리 탐구의 주 목적인데 이 퍼즐에도 그런 부분들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일이 뭐냐 그러면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이 참 그렇게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의성이 좋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윤사학 일은 자기 목표가 비슷해서 그럽니다. 피곤합니다. 어머니 왜 피곤한 게 있어요? 이윤사학이 잘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히 아시는 말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일은 일, 워크. 일하고 또 일하면 피곤하다.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게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 방식에 대한 게 대부분이 원리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노동으로 이렇게 풀면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많이 하는데 다음 주에 많이 하는데 노동으로 이렇게 풀게 되면 그 문제만의 풀기가 돼서 앞으로 쓸모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그럼 뭐가 되냐면 그 시간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식을 잘 써서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더 자세한 얘기는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홈페이지 보입니다. 여기 강좌 안내 공지사항 여기 들어가지 말고 여기 지금 없애야 되는데 우리 되게 잘 못해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시간표가 시간표가 나옵니다. 시간표 자체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자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원리탐구 나오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원리탐구에서 저희들 다른 학원에 없는 게 이거 원리탐구는 다른 학원에 보죠. 대부분은 개념하고 내신대 쪽이 대부분 다른 학원이고요. 저희들은 여기다 스토리텔링 밑에 요게 지금 주로 많이 주었고 심화학습도 저희들 굉장히 심화하고 그냥 다른 데서 심화 정보가 아니고 굉장히 다른 데보다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거는 다른 설명에서 하니까 오늘 목표는 저학년입니다. 저희 학원의 이제 특징은 우선 원리탐구와 퍼즐로 수학, 사고 시스템과 이론 확립 및 요게 이제 주인데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 그 영상이 다 있어요 저희 학원에. 그리고 전 선생님이 다 전자칠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탁 열면 전체가 쫙 예를 들어서 일단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여기 보면은 책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책 전체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내가 그걸 문제 풀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전부 다 전자칠판으로 다 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책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 이렇게 가는데 특히 중국 같은 책 들어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때 파일을 보내고 그리고 스토리텔링 형태가 책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스토리텔링 형태입니다. SNP라든가 뭐 수학소설 저 앞에 있긴 하지만 이건 전부 다 제가 애들하고 소설책을 읽으면서 만들었던 책들. 여기 나와 있는 책의 내용들은 물론 이제 교과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니까 그 특징이 별로 없는데 원리탐구라든가 퍼즐이라든가 이런 전체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일러스트도 이렇게 일러스트한 그런 그림 칠하면 그리지만 직접 다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아침에 오면은 한 6시쯤 돼요. 그럼 계속 오전 동안 책을 제가 한 다음에 오후에 수업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그 수업 방식이 원리탐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거야 잘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 이외에 이렇게 넘어서면은 그 자기가 푸는 시간도 좀 있고 그리고 매일 평가와 종합 평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평가라는 게 어머님들 어떤 어머님들은 이게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평가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맞는, 그리고 어떨 때는 아주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 시험에 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틀리면 벌금을 매기겠다. 옛날 같으면 똑같은 맞겠는데 지금 한 10년 전부터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평가를 뭐냐, 그동안 했던 걸 전체를 다 공부를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종합평가 점수가 잘 나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만약 이게 안 나오면은 다시 전체 그동안 했던 그 내용들 다 다시 공부하면 다시 보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2번 공부하고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한 번이면 다 끝나고. 네? 그리고 실험학습, 개념학습들 특히 원리, 기계와 퍼즐 이 부분은 여기는 그 재미 쪽에 아까 얘기했던 원리, 기계 쪽에는 주제별로 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 그리고 앞으로라든가 뭐 지금 시험 상태라든가 영재교육 같은 데도 이게 보고서를 쓰잖아요. 이분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탐구 보고서를 써요. 그 내용이 그거 있으니까 저희 학원에 온 학생들이 그 영재 교육을 많이 합격한 이유가 그 주제별로 그 단원에 맞는 주제별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따 앞으로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현장과 영상 수업이 있는데 줌 수업이 할 수가, 지금 여기도 저 설명회를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많이 들어와 계신 분이 있어 수업도 그렇게 합니다. 외국에 있는 학생들도 여기 현장 수업이고 외국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좋아요. 그때 애들 얼굴이 보이죠.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또는 이렇게 하는 이유, 원래는 다른 학원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저는 그 전에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간 학생들이 수업을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지 한 5년쯤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잘 쓰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여행 가서도 들어와요. 또 어머님들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하는데 직접 오기가 힘드신 분들은 브리핑에 줌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수업하고 나서 뒷부분에 제가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애들은 이렇게 해주고 숙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려요. 이게 이제 저희 학원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영희 책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쪽 제일 밑에 퍼즐, 그 다음에 이간대치, 여기 이간대치동은 지금 배교로 넘어갔는데 이게 일반적인 개념, 여기는 약간 심화되어 있는데 퍼즐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교 쪽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책이 나가고 있고, 5, 6학년은 여기를 제가 이제 한골로 많이 넘겼고, 여기 5, 6학년은 지금 현재 제가 납품을 하는데 직접 지금 많이 해요.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매 나가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까지.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 주니어 수학이라고 하죠. KGM 대비라든가. 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 심화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거는 이제 단원별로 내지는 그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애들한테 시간을 아낄 뿐만 아니고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교과서 이외의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커버할 수 있으려면은 그런 형태보다는 약간 범위가 좀 교과서 범위를 넓어서는, 그러면서 심화도 그보다 훨씬 심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게 넘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원리탐구 초등부라든가 이쪽 원리탐구 2까지 가는, 그래서 교대 쪽으로 해서 SNP까지 해서 교대 수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다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니면 영상에 다음에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학년들. 근데 이 방법도 지금까지 공부를 거의 다 했던 분도 있지만, 공부하는 게, 만약 동생도 있다면 이럴 경우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저처럼 아마 뛰어난 애들 많이 본 선생님도 얼마 없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뛰어난 애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가다가 그 애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락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거의 키는 딱 한 개 있으면 한 개.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원리탐구의 책인데, 이것도 유튜브에 설명회 때 하기로 하고, 여기
여름방학 한번 해보고요. 거기 보여드릴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놓은 거는 여기 광고도 이거고요. 여기 다 있습니다. 저희는 안 써도 돼요. 지금 내용은 다 거기 있습니다. 이것도 표를 이렇게 보시면 다 똑같이 있고요. 원리통분은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원리통 부분을 설명을 내가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거는 좀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넘어가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다음 시간에 좀 오시고 또 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기 집중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문제 풀이까지 다 나오거든요. 오늘은 좀 밑에 단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로 이건데 아까 얘기한 그 일반대 지도 용어는 아까 1학년에 4학기까지 개교 쪽에 하고 좀 나가고 있고요. 옛날에 ST 유니트카스라고 지금 좀 넘어갔어요. 그 M&A 쪽에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 윗단계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주로 여기 있네요. 책이 5학년 책인데 이렇게 한 학기당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 이제 외부에서는 저희 학원에서 잘하는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 예습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여기 있는 3개 정도만 하고 그리고 심화 과정도 여기도 가지기 형태인데 이 부분 잘 안 하고 저희들 오면 이 3번으로 전부 다 끝나요.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일반 교과서 플러스 원리 익히기 분야가 있어서 원리 익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종의 심화 과정 내지는 그 단원에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이건 다른 교과서에 없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퍼즐로 되어 있는데, 2학년 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내가 조금 요즘에 이제 아픈 관계로 여기 좀 정리가 덜 돼서 수업을 지금 3, 4학년들, 한 학기당 이것도 이렇게 3권씩 알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 좀 밖에서 보셔도 됩니다. 일부 내용을 일단 여기 이거 내용하고 여기 내용은 이렇게 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심화 과정. 그리고 여기는 저학년들은 계산이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계산 중에서 다 할 필요 없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소인수분해 같은 거. 소인수분해는 엄청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인수분해예요. 그런데 그 단어는 중학교 1학년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전에 알아야 돼요. 그러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얘기했지만 주니어 수학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이건 단원별로 해서 4단계로 되어 있는데 KJ에 보는 학생은 여기 있는 고급편까지 하려는 이건 2단계 가지고는 KJ에서 분석 못해요. 한 분석 정도. 그러려면 중학교 2학년까지 가야 KJ에 한 분석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서 약간 이따 이거 주중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 영재교육은 이거 더 많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지금 써놓은 거지. 여기 보면 수학이 10명이면 아마 큰 학원에서 10명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이따 뒤에 보면 알지만 그 분야별로 수학이 40명이거든요. 40명이에요. 그것도 3, 4, 5학년 합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학년이 4명이 됐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는 여기 요거 보면 이거는 교재에 나온 자료거든요. 그중에 보면 작년에 재작년은 전체 합격이 3명이에요. 저희 학원 1명 있었거든요. 근데 학원에 4명이서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많지? 보니까 학년 안대를 아마 작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하니까 시험이 아니잖아요. 보통 똑같이 평균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3학년들이 당연히 합격 못하죠. 저희도 여기서 풍판이 떨어졌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 학교 한 명 하는 것을 객관식 이렇게 빨리빨리 푸는 거에서 아주 엉터리 좀 들어가지고 그런데 엉망이 됐죠. 작년에는 그나마 분별이 좀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나마 저학년들이 뛰어난 애들이 써야 돼, 포트폴리오 써야 되잖아요. 보고서를 43단에다가 한 페이지다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어렵습니다. 수학이 40명인데 세개 학년에서 40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서울대학 들어가도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내가 그렇게 인정을 많이 안 하는데 사설 해서 대상 받은다 크게 잘해요 이렇게 하지 여기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거죠.
합격하고도 안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합격한 학생이 한 명 있어. 근데 애들이 그래요. 걔 명단 없던데 그래서 안 갔다. 너무 부모님 전화 와가지고 꼭 가야 됩니까? 그래서 가서 볼 것은 없으신데요.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게 워낙 뛰어나니까. 내가 본 중에 가장 뛰어나요. 재작년 합격했어야 되는데 그 시험 엉망으로 봐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고, 작년에 어떻게 됐는데 6학년이죠. 정말 뛰어나요. 내가 그렇게 정말 뛰어나는 건 붙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세계대회에서 금상 받은 학생들 IMO에서 금상 받은 학생이 제가 좀 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적을 했었어요. IMO 잘 모르시죠? KMO에서 그 국가대표 6명을 뽑아요. 그게 외국에 나가서 그런 건데, 그때 우리나라가 2등이었는데 1등을 못하고, 거기서 만점으로 금상 받은 게 있어요. 걔보다 뛰어나요. 근데 나는 내가 엄청나게 많이 잘하는 애를 봤는데, 저학년 때 그런데 수두룩해요. 가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건 뭐 아까 얘기했지만 한 가지 문제니까. 여기 보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많이 가는 게 저대고, 서울대하고 연세는요, 이거는 6학년에서 중1이에요. 여기는 3에서 5학년까지고. 그런데 이게 물론 여기 중학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6학년에서 중학교 되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물론 영재원 설명에도 다음 시간에 영재원 설명 많이 하는데, 이건 다 특징이 달라요. 이쪽하고 제가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영재원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켰어요. 이쪽 하는 학생들이 영재고로 어느 쪽으로 가는가하고 연관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가는 영재원이 고대, 융합이죠. 그리고 또 많이 가는 한양대 소프트웨어 쪽에, 그리고 가천대는 좀 괜찮습니다. 개한대가 좀 있는 중이고, 물론 저희 학원에서 성대도 많이 가는데 여기도 융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고, 다음 주에 올 거지 지금. 좀 설명을 하죠. 이거 오늘은 간단하네요. 보면은 서울대 연대 교대 서울대 연대인데, 아까 저기 학년이 달라요. 여기는 6학년하고 중1. 서울교대는 작년에 자기소개서하고, 자기소개서는 어떤 형식들이고요. 포트폴리오가 탐구보고서입니다. 서울대에서는 탐구활동 산출이라고, 연세대에서는 기타 소리에 들어있어요. 여기 다 특징이 달라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영재원 수료증이 있어요. 교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학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무슨 못 냅니다. 서울대는 그런 자격이 필요한데 연대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방법들이 다 다르고, 또 다음 시간에 많이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여기 2021학년들은요, 얼마나 웃기게 시험을 봤냐면요, 5분에 3문제씩 18문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래서는 경우의 수 한 문제도 없어. 빵문제야. 이건 영재를 가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째서 중요시점을 한 거니까. 핵심 여기 있거든요. 처음에 시험 볼 때도 이거 안 해갖고 내가 엄청 뭐라 했거든. 이게 지금 시험이 영재, 다음 보서 이게 안 나온 거예요. 다음에 엄청 나오거든요.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영재고 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출제 1위가 여기입니다. 근데 교과서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 교과서 시험을 쭉 한다고 시험을 합격할 리가 없죠. 그 이외의 것들이 많이 해야 될 게 많은데, 시험 과정 많이 한다고 공부 잘한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답형이어서 계속 예전에는 시험이 떨어진 재작년에 합격했어요, 한 명이. 올해는 뭐냐면 포트폴리오하고 독서 창의력인데, 여기 보잖아요. 미노스 보면은 수학이 40명인데요. 그 중에 4학년 4명이 합격하니까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포트폴리오를 잘 써서. 물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어머님들은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죠. 제가 다 써주죠. 다 써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양심이 있지. 그 대신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쓰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내가 가르쳐준 건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주제는 이런 걸 잡아야 되고, 이건 어떤 형태가 좋고, 이런 걸 이제 지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쓰는 것은 본인이 쓰지 않으면 면접에서 떨어져요. 왜냐면 한 번만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저희 책이 그때 거의 이제 그게 맞게 책을 써놨어요, 제가. 그 공부를 한 애들, 제가 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보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도 있지만 원리 익히기 분야를 애들이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그걸 쓸 수 있는 머리가 생깁니다. 그냥 선행해가지고요, 그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따가 조금 말씀드리겠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하고, 여기는 이제 교육청.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선 어머님들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좀 써놨는데, 그 학년별 분기점 및 공부 방법. 이제 오늘 아마 이걸 잘 들으시면 앞으로 크게 앞으로 보시면서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어머니들 계획을 많이 세울 수 있을 건데, 우선 초등학교 1, 2, 3, 4, 여기서 딱 끊습니다. 4학년. 이 4학년 여기까지는요, 그냥 개념을 익히는 정도, 그 다음에 뭐랄까, 계산력 이 정도를 해도 돼요. 여기 크게 심화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내가 퍼즐 형태로 이렇게 하는, 이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이따가 한 문제 풀어드릴게요. 전부 다 퍼즐로 되어 있어요. 저 가지고 내용으로 해서. 근데 이런 형태로 정도만 하되, 이제 본격적인 수학 공부는 여기입니다. 그것도 5-1입니다. 5-1. 여기 보면 1단원, 2단원, 뭐 3단원도 중요하지만 4단원. 이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오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뭐 전화해봤자 얘기만 그냥 그렇게 일단 시험을 딱 봐보면요, 문제 그거 몇 개만 봐도 알아요. 아, 얘는 뭐가 잘하고 뭐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가 안 나왔다. 대부분 시험 내가 6학년도 어떨 때는 5학년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어려우니까 중요하고. 만약에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6학년도 5학년 1학기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게 훨씬 빠르니까. 이게 안 되면 전체가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6학년 때 문자와 식과 등식이고 이런 게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중학교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6학년 때 중요했는데 6학년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냥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온 거고 여기에 확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을 초등학교 잘 안 된다. 그럼 5학년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고 이게 잘 되면 이게 전체가 다 잘 되게 돼요. 그냥 그 영어에는 이제 뭐 합동과 대치, 뭐 편등 가능성이라든가 비등 각분 이런 건 다 개념적인 거거든요. 개념 공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수학적으로 여기 있는 약수, 배수, 공약수, 공배수, 약분, 통분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전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공부했다고 해서 교대 포트폴리오를 쓰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단원별로 필요한 원리를 익혀야 될 부분인데 그건 저희 책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빨리 푸는 방식들. 만약 시험을 본다면 빨리 풀지 못하면요, 시험 대에 들지를 못해요. 정확하고 빠르게 풀지 못하면. 그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방식을 알고 시간이 남으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공부를 시험 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서 시험 전날과 시험 보는 방법도 얘기해요. 이렇게 문제가 나면 몇 시간 동안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식을 쓸 때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평소에 하지만 그 평소에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또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갖춰야 돼요. 그냥 학교가 그냥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5학년 1학기는 여기 중학교 1학년 1학기면 소인수분해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때부터 소인수분해를 개념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고 신속한 풀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인수분해예요. 이 부분을 미리 해야 돼요. 그것을 저는 한 여기 3, 4학년 때부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본인들은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소인수분해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를 들어 이거거든요. 10은 2 곱하기, 얘들은 2 곱하기 5를 알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소인수분해예요. 쪼개는 건데 숫자를. 붙이는 건 잘해요. 쪼개는 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 중3 가면 인수분해가 나와요. 이거 비슷한 거잖아요. 여기 손자가 붙어있지. 여기는 전개는 잘하는데 쪼개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인수분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인수분해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쪽에서 해야 돼요. 저는 여기 퍼즐 안 해도 애들이 그 하는 방법들이 본인들은 몰라요. 아,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됐다. 이게 뭐냐면 또
덧셈과 곱셈 간의 관계이돼요. 그게 2학년 1학기 마지막 달에 가면 2학년 1학기 마지막 달에 가면 덧셈과 곱셈 간의 관계가 그 구구단 전에 나와요. 그게. 근데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먼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잘 모른다기보다는 곱셈이 거기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3, 4학년 때 그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쉬워지면서 여기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기는 애들이 소인수분해 이제 크게 여기서 한다고 안 막히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 물론 사칙 계산은 자연히 잘해야 되잖아요. 음수 계산 이런 게 등식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등식의 원리가 여기서 그 문자화식에서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칙과 대응에도 나와요.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나누기가 넘어가면 더하기, 곱하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 5학년 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중학교 1학년 때 가면 문장을 읽고 수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되면 여기까지 2학년까지 문학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3학년 가면 이제 무리수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인수분해가 나오는데 인수분해는 엄청나게 잘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실력이 고등학교 실력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 시작하면 대학교 인수분해까지 다 시켜요. 영재고과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걸 다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제가 뭐 설명해 보면 소인수분해든가 인수분해 이 핵심을 애들이 저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애들 싫어하지 않죠. 그냥 요거 들어가는 순간 머리 애들 깨지 죽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5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 세 개의 분야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4학년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물론 이제 학년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연계성이 있다든가 수학적인 개념이 있는 학생들 4학년까지는 별로 크게 되지 않아요. 5학년 딱 가는 순간 애들이 딱 손 놨고 그리고 식도 여기까지 식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식이 필요가 되고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고 어려운 문제 푸는 방법, 쉽게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시면 이제 저희들이 아까 했던 주제가 2학년까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퍼즐 형태로 되어 있고 그냥 개념은 이간 대치성 형태 책을 이렇게 했고 물론 외부의 책을 원하면 외부 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이간 대치성에서 퍼즐 같은 게 좀 들어있어요. 이제 다른 학원과 제가 처음 책 쓸 때 다른 책하고 다르거든 기본적인 개념은 뭐 살까 거기에 애들이 좀 재미를 느껴야 된다든가 아니면 학년 위로 올라가면 쓸모가 있는 거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지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애들이 공부량이 줄어들면서 본인이 써볼 필요가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 게 요소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퍼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제 5학년부터 아까 했죠. 5학년, 6학년 퍼즐에다가 이제 원리 부분이 이제 들어갑니다. 5학년 이전에 원리가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색깔도 다르잖아요. 4학년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심화 과정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는 5학년 1학기부터 심화 과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것도 교과서 내용만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그 이외의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리 탐구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우선 개념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화 과정 바로 들어가면은 안 배운 것들도 많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리 탐구를 하고 나면 애들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리 탐구는 이제 따로 설명을 하지만 거기에는 식 쓰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교과 과정 이외의 것들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아예 없는 게 경우의 수예요. 근데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럼 고등학교 가서 확률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걸 저항론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 원리 탐구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 빠져있는 부분이 다 채워져 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왜 그게 나왔느냐 그리고 저학년 거하고 고학년 거 연결고리를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시면 훨씬 빠르다. 근데 이 개념에서도 이 원리 탐구에 있는 내용들이 일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재를 이렇게 하다 보면 훨씬 그런 부분이 빠르죠.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은 공부 그렇게 제가 일주일에 3번 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많으면 2번 아니면 1번. 그래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기하고 잘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퍼즐 초등수학인데 여기 요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선은 개념 수업을 한 다음에 심한 단계 또는 좀 늦더라도 앞에 부분 약간 공부를 약간 한 상태에서 들어와야 이게 이해가 가요. 그리고 교과 진도에 맞춰서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교과 내용인데 그냥 퍼즐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능합니까? 제가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죠. 어떤 사람 보고 어디서 뵙기 왔냐고. 저는 절대로 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나를 뵙겠으면 뵙겠지. 저는 뵙기는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제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교과 진도에 맞춰서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앞에 개념 정리라든가 아까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긴 퍼즐 책인데요. 여기 3번 중에 한 번, 1번이요. 책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권, 이렇게 쭉 전체가 다 이렇게 퍼즐로 되어 있어요. 여기 다 지금 요 책 한 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따가 제가 그 중에서 문제 하나 요거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애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걸 통해서 위에 한 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교과 진도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주 3회 3시간씩 8회면은 2개월, 일주일에 한 번 오면은 2개월이면 한 달은 끝납니다. 4학년까지 이렇게 해도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5학년 들어가서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느껴지게 그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외 테스트를 또 보고 이것도 종합 테스트까지 다 보고 똑같아요. 첨삭지도와 멘트인데 여기까지는 식을 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5학년부터 식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재밌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저학년 머리 좋은 애들이 엉덩이가 가볍잖아요. 퍼즐 풀 때요. 어디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옆에 와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엉뚱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요게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학년, 고학년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 그리고 연산인데 이런 것도 다 들어있는 거고요. 책으로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지도할 때 전하는 거 머리가 번쩍 트여라고 이런 뜻으로 네. 그래서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저희들 진행표가 나가요. 그리고 어머니 첫 시간에 브리핑 시간 이걸 하고 애들한테 주거든요. 처음에 숙제 검사를 해요. 물론 제일 첫날은 숙제 검사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 대신에 브리핑이 이거 두 번째 날인데 어떨 때는 수업 막 겹치고 이럴 때는 두 번째 날에 가기가 하거든요. 그래서 숙제 검사한 다음에 수업을 하고 질문까지 제가 받아요. 그 테스트는 조교하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조교가 하면서 시험 가져오면 시간 쓰면 다시 바꾸시고 숙제도 다 검사하고 이건 제가 뭐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숙제 검사 여기까지는 제가 합니다. 또 질문을 추가 질문 또 개인적인 질문은 또 조교가 좀 따라하고 만약 그 숙제를 안 하면 시험 못 봅니다.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숙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외 이제 이 주관식은 물론 그 4학년까지는 단답형이겠죠. 5학년부터 다 쓰는 게 많습니다. 근데 원리 탐구는 전체 다 쓰는 겁니다. 다르죠. 학년별로. 네, 다 써요. 원리 탐구 저거 보시면 풀이 과정을 다 쓰는데 그것도 그 한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수식으로 쓰는 방법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익혀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뒤에 가서 얘기했다 했잖아요. 연계성을 유지하는 제1일이 식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2학년, 4학년은 단답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첨삭을 하면서 처음에 조교들이 다 있어야 그 다음 내가 다시 봐요. 두 번 보죠. 제가 빨갛게 써요. 점수를 제가 드리니까. 잘못되면 조교가 책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보고 아닌 걸 다시 질문 다시 쓰고 추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첨삭을 두 번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업 첫날 또는 둘째 날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마지막 종합시험을 보는데 원래 마지막에도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시험 보고 나서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아니면 그 다음 시작할 때 그때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책이 딱 거기 6회까지 돼 있는데 6회까지 시험 수업을 한 다음에 질문하고 그 다음 테스트 6과목 본 다음에 전체 프린트를 다 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체 다 해야 돼요. 요거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이 또 있어요. 여기 이제 그 5학년 이상의 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학원 책은 이렇게 전체 다 있는데 잘하는 여기 세 권이 그 한 해 다 끝납니다. 여기 세 권, 여기 한 학기거든요. 한 학기. 1, 2단은 3, 4단, 5, 6단 이렇게 되어 있고 7회 때는 6단은 그 시험을 보고 전체 앞에 있는 숙제 그 시험 보고 전체 다시 다 써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질문 다 받고 시험 보고. 그게 더 마지막 그 2회가 더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은 앞에 나와 있는 육진 이거는 좀 사라져버려요. 많이 들으셔서 걱정 하나씩 다들 들고 계시네요. 여기서 보면 저희 학원 책에는 전부 개념적인 이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탐구보고서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른 물론 흥미사고력 열기라든가 퍼즐 이렇게 퍼즐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똑같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과 책과 좀 다른 부분 이런 거라든요. 저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기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2학년 거예요. 2학년인데요. 거기 좀 있죠? 여기 보시면 거기는 저기는 잘 안 보이죠? 저희들 책 다 여기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2학년 거거든요. 2학년 거 빼기예요. 근데 어떻게 좀 책이 구성되냐면 예를 들면 디지털로 만든 부시 여기 시작검사하는 거 지금 보잖아요. 여기가 0, 1, 2, 3, 4, 5, 6, 7, 8, 9 이게 그 디지털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98 빼기거든. 빼기 98인데 이걸 이게 이제 상당히 머리를 좀 써야 되잖아요. 세 개를 켜서 켠다는 것은 여기 있는 켠다는 것은 파란색을 노랗게 하면 이제 켜는 거 들어온 거잖아요. 가장 큰 수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잘 안 되네요. 가장 큰 수, 큰 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빼기면 크게 되려면 앞에는 커야 되고, 그리고 십자니까 더 커야 되고, 그러잖아요. 뒤에는 또 작아야 돼요. 그래야 큰 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빼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써야 돼요. 그리고 15자리를 더 크게 해야 되고, 여기도 15자리를 더 작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수의 개념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니까 더 크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니까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두 중에서 작게 만들 수 있는 게, 두로 만들 수 있는 게 3 이내는 안 돼요. 그래서 3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크게 만들든가 여기를 작게 만들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하나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크게 하면 9로 만드는 거고 여기는 작게 하려면은 0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0. 그럼 2번 썼잖아요. 하나 더 쓰니까 이렇게. 그래도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써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이해를 걸면요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전부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이런 형태들. 자, 오늘 컨디션이 별로
별로 안 먹어서 꺼뜨리고 꺼뜨리고 그럼 그래도 금방 찾았어. 그럼 아까 했던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아까 그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냐면요. 이게 사다리탕인데, 이게 4학년 뭐, 아까 뭐, 보시 4학년 때 나갈 때 했잖아요. 41쪽 책에, 책 그대로 이제 갖다 40쪽이나 책 그대로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위쪽에 사다리 타기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다리 타고 이렇게 가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번호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재미로 하는 거죠. C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보면 애들 이거, 여기, 그래요. 뭐냐면 각 번호 알파벳 연결하는 과정에 덧셈과 곱셈 값 같은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덧셈과 곱셈을 같은 값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다른 값이 있는 번호를 식을 수로 계산하세요. 다른 거 찾아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애들 처음 보니까 잘 모르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걸 만약에 공부를 잘 못하면 이거 다 계산을 해요, 애들이. 뭔 식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덧셈과 곱셈과의 관계인데 이게 302가 2개이고 302가 8개이고 302가 10개에서요. 3020이 돼요. 그게 이제 덧셈과 곱셈과의 관계이면서 소인수분의 형태가 좀 들어가 있는데 본인들이 잘 몰라요. 이게 그 302가 원래 이렇게 2항 이하고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이 숫자고 큰 것뿐이거든요. 중학교 올라가면 문자로 바뀌면 문자화식이 돼요. 내가 애들은 어렸을 때 했던 공부들이 위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연결고리를 지어주면 쉬워해요. 근데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면 머리에 다시 넣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외우고 문제 막 풀어라 그러면 그거 쓸데없는 막 1 더하기 1에서 피곤하더라고요. 열심히 파운동하고 이렇게 수학공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잘한다? 그렇지 않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거는 302가 하나에다가 9개니까 당연히 계산 안 돼. 이렇게 맞네. 계산 안 하고 안 하는데 원래 계산은 계산기가 하는 거지. 사람 계산이 하는 거 아닙니다. 만나 틀리냐 그런 거잖아요. 또 이렇게 또 와서 보면 이렇게 맞잖아요. 이게 소인수분의 개념과 덧셈과 곱셈과 관계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8개는 이게 바로 여기서 거기 나왔네. 그렇다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다른 것도 해봐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물론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 A라고 쓰겠죠? 이렇게 쓴 다음에 예를 들어서 112개에다가 그럼 여기에 이제 소인수분의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8 맞나요? 84는 여기는 21 곱하기 10이에요. 21 곱하기 4 하면은 84가 돼요. 그럼 곱하기 10이잖아.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숫자 쪼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21 더하기 40이니까 다시 21하고 10이 쪼개지면서 40 이쪽 넘어갔잖아요. 또 이렇게 가면은 다 쪼개놨잖아요. 이러면서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소인수분의 개념이 3, 4학년 때 머릿속에 들어오기 지금 제가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2학년 2학기 때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서 있으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본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다 보면 잘 해요. 뭐 뒤에 좀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그런 거고 뒤에 또 이거 하나 여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5학년 1학기 아까 이거 5학년 1학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5학년 1학기에 계산 첫 시간이 사칙 계산이 나옵니다. 사칙 계산을 기본적인 건 다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5-1죠?
아까 그게 아마 태쪽으로 써있나요? 그거 같습니다. 제가 그거 많이 봐서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이외에 덧셈의 교환법칙과 계량법칙 이게 나오는데 계산을 빨리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칙 계산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53 더하기 22 하면 75에다가 17 더하면 머리 아파요. 그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요 얼마죠? 72, 82, 70, 거기 70, 92 되겠죠? 여기도요 이렇게 하면 100, 이렇게 하면 200. 요 빼기도 갖다 갈 수가 있어요. 얘들이 이게 약간 다르죠? 이렇게 하면은 50이니까 79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100, 이렇게 하면은 62가. 얘들 만세 불러요. 뭐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하는 거나만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떼다 붙였다 하면 그냥 끝나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 5학년 때 가면은 배수 이론도 나와요. 근데 5의 배수라든가 뭐 2의 배수라든가 이런 건 끝에 한 자리만 본다 근데 왜 그러냐 근데 그렇게 배웠는데요. 아무 지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왜 그게 되는 건지 전화 볼게요. 아마 여기 페이지 수가 거기도 문제 나와 있을 겁니다. 20 조금 더 텐데 잘 찾기가 힘드네요. 원래 익히기가 있는데 그거 아마 책이 왼쪽으로 간다는 28쪽이네요. 그러면 삼각부구나. 삼각부는 좀 어려워요. 여기인데 삼각부는 그 더하기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다음 수가 2와 5의 개수인지를 알아보아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을 써서 얘들은 식을 쓸 줄 알아야 자기 짓인데요. 근데 그냥 외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동그라미 아까 있잖아. 동그라미는 뭐냐면 2 곱하기 5니까 여기는 2이 2하고 5 나눠 떨어져요. 그래서 끝에 하나만 보면 된다는 걸 알아요.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탐구보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외운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이런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야만 됩니다. 여기 뭐 25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2개니까 밑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100은 10 곱하기 10이니까 이제 정확히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4하고 25는 끝에 두 자리 당연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수식을 통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중학교 가서 별거 아니네. 5학년 때 이런 것까지도 일본 배우고 있어야 되는데 제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우고 책에는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원리 익히기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 단원별 설정별로 다 2개씩 들어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푼다든가 새로운 생각을 한다든가 그걸 통해서 다른 탐구 보고를 쓴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러면 이제 저학년 지금 내 문제풀이를 했는데 그러면 저학년 어머님들이 아까 얘기하다 아마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저학년 때는요 아직 자기 사고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처음에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공부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서로 다른 교육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요. 그럼 얘 뭐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생각하기 얘 머리라든가 얘 습성에 이런 게 좋겠다.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습성을 그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 머릿속에서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립이 되면 자기 입장에서 다른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게 돌아서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니까 그 전에 사고가 정립되기 전에 서로 다른 방법을 하게 되면은요 연계성도 여기서 하나에 조금은 연계성이 사라지겠죠. 헷갈려버립니다. 이게 가장 조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화 원리와 이해가 없는 지나치게 앞으로 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5학년 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6학년 때 막 달려간다든가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안 되는데 2학년까지 간다든가 고등학교 가는데 중3 때 잘 안 되는데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애들이 그냥 나 자빠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가봤자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고요. 수포절하가는 실험필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딱 테스트를 딱 봐도 얘 어렸을 때 공부 잘했는데 지금 싫어하죠. 딱 보면 금방 알거든요. 식도 안 쓰고 머릿속에 쫙 하고 답이 나와요. 근데 많이 틀리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일단은 이거는 재미있게 해야 되고 공부가 아닌 것처럼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애들한테 욕심이 있더라고. 그 대신 그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돼요. 2학년, 위기 학년에 할 수 있는 게 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5학년부터 식 쓰기를 해야 됩니다. 식을 써도 왜 그러냐? 이거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빠르냐? 그리고 초등학교, 그때 보면은요, 5학년 2학기라든가 이게 가면 계산은요, 그 단원에 알아야 될 게 딱 한 개 정도 그냥 안 됩니다. 여기 단원은 요거만 알면 돼요. 분수의 계산 나오면 역수를 해서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다른 건 다 끝이야. 이렇게 해줘서 애들한테 머리를 개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부량을 줄여줘야 돼요. 근데 그 핵심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애들이 공부량이 줄어들고 공부를 잘하고 좋게 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별 의미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나오는 과정들이니까. 그리고 다른 얘기 나오고 이거 왜 나왔어 이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건데 앞으로 쓰는 건 이것뿐이야. 다른 거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학교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뭐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쉬워집니다. 5학년 1학기 넘어서는. 그래서 먼저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저희들은 이 책이 안에 좀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전체적으로 그 대신 교과서 안에는 빠져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원리탐구를 통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 관계로 넘어가는데 4학년까지 크게 심화 필요 의미가 없습니다. 5학년 이상부터 이 심화 과정을 해주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제 그러면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언어 수업을 먼저 하는 거죠. 영어 공부보다는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말을 잘해야 돼요. 한문의 뜻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문이라기보다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보케이블리나 뭐가 붙으면은 이게 정비자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해가 가잖아요. 이게 이해가 가면은 중학교 한 내신 대비해서 굉장히 탁월해지고요. 뿐만이 아니고 수학에도 그런 어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등호할 때 이 등자가 무슨 등자인가 등신할 때나 아니요. 같은 등자는 식쓸 때도 그래. 식하면 식 얘기할 때 이렇게 해요. 한문은 나 있다고 쓰거든요. 이렇게 식 하나 쓰고 어머니들이 아셔야 먹을 식. 이건 식쓰라고 했더니 다 먹어버렸네. 식이 아니냐. 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머니들 다른 조심해 다른 건 몰라도요. 식을 안 쓰는 학원 안 가야 됩니다. 왜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서 맞았는데 동그라미를 쳐줬단 말이에요. 동그라미를 쳐줬는데 어떻게 푼지를 몰라요. 그런데 노동으로 풀어가지고 맞았는데 동그라미를 쳐줬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푸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데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쓸 수 있는 식을 썼느냐를 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만약 이렇게 푸는데 앞으로 이렇게 숫자가 커진다든가 많아진다든가 그럼 풀 수 있겠나? 그렇게 하면 놓을 수 있겠어? 놀자가 높으니까. 그렇게 하면 놓을 수 있겠나? 아니요. 그럼 바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그럼 이렇게 식을 잘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일단 노동을 안 하잖아요. 쓸 때, 답을 많이 따서 막 동그라미 치는 건 그건 죄악입니다. 어떻게, 저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렸는데, 맞았는데 어떻게 맞아보자. 이렇게. 아니, 틀렸는데 왜 틀린다고 하면 식을 잘 썼는데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수를 내가 많이 줍니다. 이거는, 앞으로 공부를 잘하겠구나. 더하기 잘못한다고 해서 이제 공부 못할 리가 없거든요. 3.14 두 번 곱하라 틀렸어요. 그거버려요? 아예 나 그런 문제는 안 내죠. 애들 그거버려요. 왜냐면 애들 제일 싫어하는 게 소수입니다. 그것도 3.14를 제일 싫어해요. 곱하라 그러면. 계산하고 아니면 나누기는 더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은 계산기가 됩니다. 그걸 계산기 쓸 수 있게 돼서 그것 못하다 공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식을 써서 하는데 이 식이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서 도움이 되느냐 학년이 올라가면서 도움이 되느냐 이걸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학년 때 공부하면서 고학년 공부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공부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식습이 안 되면 애들이 이제 더 식습이 안 되는 학생들 어떤 거냐면요. 머리 좋은 애들입니다. 아니 엄마, 뭐 시간 안 써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답이 다 나오는데 내가 왜 써야 돼? 그게 이제 독약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또 점점 어려워지면 계산 안 되거든요. 그럼 틀려요. 그럼 이상하네. 내가 원래 나쁜 건지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쭉 나라고 갑니다. 그래서 습관을 최소한 5학년 1학기 때부터 할 때는 식을 쓰게 하고 왜 어떻게 맞았는지 틀렸는데도 어떻게 틀렸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뛰어난 머리가 살아납니다. 아마 제일 어머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게 이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뛰어난 애들 많다. 그런데 사라져버린다. 식을 안 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도 하는데 계속 반복시키는 거 애들 싫어하거든요. 그 한 번 가서 끝나야 되는데 그건 시험에 제가 있어요. 시험을 잘 본 다음에 마지막에 종합시험을까지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게 반복 습관이에요. 그 시험과 식쓰기, 그것도 여기도 시험을 보는 식쓰기를 이렇게 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공부를 적게 해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뒤에는요, 테스트를 저희 하는데 일단 두 가지를 합니다. 저학년들은 하나만 하고요. 사고력인데 주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걸 많이 보고요. 아빠는 중요하니까. 근데 3, 4, 5학년 2, 3, 4 이렇게 합해 있는 통합시험이 하나 있고 5, 6학년도 있고요. 일단 중학생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와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은 책은 배운 건데 진짜 잘 돼 있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보조 역할을 하는데 사고력 조가 심화 사고력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학원에 가장 쉬운 책의 종합 문제 중에서 뽑아놓은 거여서 그냥 확인만 하는 거고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건 직접 제가 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보고 직접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배석을 해서 추가 이제 질문이라든가 시간표 물어볼 때는 가서 다 하고요. 저는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원리 탐구를 이제 주로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안 돼 있을 때는 이제 교과 과정을 하는데 동시에 배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하나 내지 두 개. 모든 시험이 일주일에 한 번 수업에 한 번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8일이니까 2개월이면은 다 끝나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도 가는 게 외국에서도 저희들 많이 들어와요.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엄마들 심하죠. 왜냐면 상하이 봉쇄되고 그러니까 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내가 자꾸 중국 사람을 물어봐요. 지금 어떠냐고. 밖에 못 나가요. 그리고 지역이 멀거라든가 물론 이제 지방에 있는 애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참 많이 써요. 그리고 여행가서도 들어옵니다. 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테스트 방법은 이렇게 전화 예약을 해주셔도 되고 문자로 해주셔도 되고 근데 이제 학교 이런 것은 아마